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현대사상 입문 지바 마사야가 지은 책입니다. 이 현대사상 입문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왜 현대사상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대죠. 현대 이전은 근대죠. 우리가 근대사회 그러면 언제부터일까요? 15, 16세기 르네상스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5세기, 6세기의 르네상스, 그때 문예 부흥이죠. 그때는 신중심 사회를 벗어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이 세운 그 이성 중심의 철학,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게 르네상스죠. 그렇게 해서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사회가 열리죠. 그래서 근대 사회가 이제 진행되죠. 그러다가 근대 이성중심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성중심이죠. 인간의 이성. 그 인간의 이성이 낳은 큰 문제가 두 개가 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잔혹한 세계전쟁을 겪고, 그리고 현대까지 겪고 있는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인류가 근대를 이제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근대를 넘어선 철학을 상상하게 되죠. 그게 현대 철학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되게 우리가 그 해방된 해가 1945년이잖아요. 그 이후 20세기 중반이죠. 그 이후의 철학을 현대 철학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현대 철학입니다. 바로 이 현대 철학은 근대를 넘어서는 거. 근데 근대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근대의 중심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부르주아 세력이죠. 그 전까지는 중세까지는 기사계급이 그 중심 세력이죠, 유럽에. 그래서 기사계급이 중심이었는데 이 기사계급은 어때요?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중심 사회예요. 그러다가 15, 6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사회가 어때요? 이제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 중심 사회로 넘어오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세력이 부르주아 세력이에요. 자본가 세력이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 세력에 들어서요. 전에는 땅을 가진 그 기사계급, 영주가 그 세계 중심 세력이었다면 이제 땅이 아닌 돈으로 넘어가게 되죠. 돈을 가진 부르주아 세력들은 어때요? 그때 귀족들 그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어때 중심 세력 올라서면서 이제 영주로부터 해방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힘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갖는 사상이 어때요?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이죠. 인간 이성주의 사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 이성인데 이 이성은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이 내려오는 그런 이성과는 좀 다르죠. 고대 그리스의 이성이란 건 우리 말로 하면은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의 빛.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성을 어떻게 써요? 굉장히 그 계산적인 수학적인 이성이죠. 물로 따지는 거. 감정도 없는, 감정과 이성을 이렇게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그런 이성이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이 아닌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이성. 그래서 이성의 폭이 되게 좁아져요. 이런 이성을 가진 인간, 이런 이성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과학이 엄청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진보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대의 그 중심 세력은 부르주아 시민계급이고, 시민계급이 주도해 가는 세상은 그 어때요? 항상 진보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사상은 과학이죠. 과학은 수학적 이성이잖아요. 그죠? 뭐 직관 이런 건 없고 전부 다 수학으로 이렇게 증명, 모든 그 이 세상의 질을 양으로 바꾸는 거죠. 수학 숫자로. 그런 과학주의예요. 그래서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우리 사회를 이제 지배했죠, 그동안. 그래서 이것이 난 문제가 1, 2차 세계대전, 기후위기 이런 큰 문제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성하면서 나온 철학이 바로 현대 철학이죠. 그래서 현대 철학은 이런 그 과학이라든가 진보한다는 이런 모든 게 규칙화에 이루어지죠. 이런 세상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철학의 그 아버지 그러면 니체 같은 사람이 있죠. 니체 같은 사람은 그 무의식,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힘의 의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거를 이제 중시하게 돼요. 이러면서 그동안 규칙, 그 눈에 보이는 거, 질서, 이런 거가 아닌 무질서, 이런 걸 이제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철학을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대 철학의 특징 중에는 거대 서사가 사라져요. 그전에는 인간 이성에 의한 큰 어떤 진보된 세상을 이렇게 꿈꾸게 되죠. 우리도 경제가 발전할 때는 미래를 밝게 꿈꿨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사회도 어때요? 이제 상당히 현대화됐죠. 어떤 진보에 대한 믿음,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약화되면서 이성이 아닌 반이성, 그죠? 우리 안에는 무질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철학들을 탈구조주의 철학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대사상의 중심이 되는 학자들이 데리다, 들레저, 푸코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에서는 이 사람들이 탈구축, 이항 대립을 벗어난 철학자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현대사상, 우리가 현대 살고 있죠. 이 현대사상 이전의 모든 사상을 이항 대립으로 이제 봐요. 이 학자는. 그래서 이항 대립을 본단 말이 참 좋죠. 세상은 두 개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그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이성 중심이죠. 근대의 인간은 이성 중심이라 세상을 두 개 봐요. 근데 이게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서양에서 보면은 기독교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되죠. 왜 추방돼요? 바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나무에서 쫓겨났다는 거. 이 상당히 비유가 좋지 않아요. 인간이 어릴 때는 어때요? 우리가 유아기 때는 세상이 마냥 아름답죠. 언제부터 불행해져요? 선악을 알고 나면서요. 이분법이죠. 이게 이항대 두 개로 나눠져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나눠보는 이유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 그래요. 동물은 그렇게 안 보죠. 동물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살잖아요. 본능대로. 근데 인간은 꼭 나눠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나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나라는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게 되죠. 나와 너가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선하게 나눠지죠. 나한테 좋은 거는 선이 되고 나쁜 건 악이 되고,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큰 거 낮은 거, 그죠? 이렇게 항상 이분법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돼요. 이분법을 보는 세상,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이분법 보게 되면서 한 개는 좋게 봐요. 그죠? 항상 두 개가 이렇게 나눠보면 어떤 것도 우열을 가리게 돼요. 어떤 건 좋은 거. 중심과 주변이란 말을 했을 때 중심은 당연히 좋고 주변 나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인류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해요. 근데 나누잖아요. 백인과 백인이 아닌. 그죠? 유럽과 유럽이 아닌.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유럽은 또 좋게 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이항 대립을 깨는 거. 이걸 구축되지 않게. 이거를 탈구축. 그래서 이항 대립을 벗어난 거. 이항 대립 탈구축이 현대 철학의 특징이에요. 불교에서도 보면 불입문이라는 게 있죠. 절에 갈 때 보면은 절에 입구에 들어가면 불입문이라는 게 있어요. 불입문 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아니라 문을 들어서야 돼요. 안 들어섰을 때는 어때요? 세상을 두 개 나눠봐요. 좋다, 나쁘다. 그런데 좋다, 나쁘다로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은 분열돼 버리거든요. 삶과 죽음이 나눠져요.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고뇌, 이것 때문에 도 닦으러 갔잖아요. 그다 깨달은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이 없는 걸 깨달아요. 뭐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구나. 하나니까 이항 대립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하나, 선과 악이 하나, 좋고 나쁜 게 하나, 그죠? 길다 짧다가 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중도예요. 중도. 그리고 공자님이 말한 중용, 노자가 말한 대극합일, 이런 게 전부 다 어때요? 이항 대립을 벗어난 사고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항 대립 사상이 오래되죠. 플라톤 때부터 어때요? 플라톤이 이제 서양 철학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플라톤이 이원론이에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고, 본질이 더 낫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게 중세 기독교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사는 현실, 현상, 이걸 넘어선
그 이데아, 천국이 좋다고 하죠. 그 항상 그 이분법은 어떤 건 좋다고 어떤 건 나쁘다 그래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진정한 삶을 못 살죠. 이 삶이란 거는 사실 어때요? 선악이 섞여 있죠. 물은 좋아요, 나빠요? 그죠? 물은 좋고 나쁘고 없어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빠요. 목마를 때는 그죠? 좋지만은 홍수지만 나쁘잖아요. 독이란 것도 잘 쓰면 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사실 없는데 이렇게 구분할 때 인간이 이제 제대로 못 살게 되죠. 그래서 이항 대립을 넘어서는 철학이 이제 현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거는 이 신화 원신들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그 기독교에서도 농사를 짓게 되면서 어때요? 그 남자가 노역의 고통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을 따먹으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경사회부터 이제 나눠져요. 인류 문명이. 그러면 이렇게 문명사회 이전에 원시 그 인들은 어때요? 원신을 갖는 사유가 신화적 사유거든요. 미토스. 이 신화적 사유를 그 나카자와 신이찌라는 그 일본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대칭 사고를 말을 해요. 대칭적 사고. 그러니까 원신들은 뭘 봐도 대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신 지금도 그 우리 원시 사는 소수민족 있잖아요. 그 소수민족의 축구를 가르쳐줬더니 동점이 될 때까지 축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항 대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대등해야 돼. 이게 대칭 사고예요. 그 원신들 같으면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신에 잘 살고 있는데 저 숲에 곰이 산다 그래요. 그러면 곰이 더 세잖아요, 인간보다. 그러면 못 살아요. 이거 대칭 사고로 대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에서는 사람이 곰과 가족이 되잖아요. 우리 당군 신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가족이 됨으로써 대등하게 돼서 하나로 이렇게 그 통합이 되죠. 이런 사유를 신화적 사유란 말이에요. 근데 문명의 사유는 반드시 이걸 나누게 돼요. 이항 대립이 돼요. 그러면 어떤 건 우울하고 어떤 건 낫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의 중,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중도, 이런 그 중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중이라는 글자가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이 있어요. 왼쪽에는 선이 있고 오른쪽에 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선과 악을 둘 다 포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다 품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하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 사기당하게 되죠. 악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관계들이 이렇게 다 어긋나게 되거든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두 마음을 다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한다 이러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사랑하려고 보니까 얘가 어때요? 부족한 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이끌어야 돼요. 강제로. 그래서 사랑이 이제 폭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도 다 포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이제 지내야 되죠. 그래서 문명인의 사유는 항상 이분법인데 이분법은 사실 자아의 마음이에요. 그 에고는 나눠요. 나가 있잖아요. 나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너가 있고 나누고잖아요. 그런데 자아보다 더 깊은 마음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게 그 우파니샤드,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는 인간의 마음 깊이 들어가면은 지혜층이 있다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 이거는 두 개 나누지 않아요. 하나로 통합하는 마음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희열층이 있다 그래요. 기뻐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을 넘어서야지 행복이 와요. 우리 마음속에. 이분법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한 거 항상 나눠서 보거든요. 행복한 거 좋아, 불행한 건 나빠. 근데 불행하다고 생각한 게 행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행을 행복을 바꿔내는 게 인간인데 이렇게 통합해서 보는 힘이 없으면은 인간은 불행해져요. 그래서 항상 중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게 중용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오랫동안 이항 대립을 극복하는 이런 마음이 어때가 있었죠. 서양에서는 이게 극단화 두 개가 이제 나눠졌는데 현대 철학 와서 이제 통합되죠. 그래서 이 이분법을 갖고 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융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융은 그 어때요? 선하게 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빛을 향해 가면 어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어때요?
그때 파우스트를 생각하면 되죠. 파우스트는 항상 지식을 쌓고 좋은 것만 추구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어둠이 쌓였죠. 어둠이 어느 날 괴물이 되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나의 어두운 그림자죠. 어두운 나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죠, 파우스트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대거갑일 통합이 돼요. 이양대를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행복하여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또 니체가 그런 얘기했죠.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괴물이라는 게 어때요?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뭘 미워해도 본성에서 미워하지 않고 투사돼서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그 사람이 미워서 싸우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루다 시입니다. 산보 네루다. 내가 사람이란 게 싫을 때가 있다. 나는 양복점에도 들어가 보고 영화관에도 들어가 본다. 펠트로 만든 백조처럼 바싹 말라붙고 방수가 되어 자궁들과 제의 물속으로 나아간다. 이 발간 냄새는 나로 하여금 문득 신소를 흐느껴 울게 한다. 내가 오직 바라는 건 돌이나 양모처럼 가만히 놓여 있는 것. 내가 오직 바라는 건 더 이상 상점들을 보지 않고 상품, 광경들, 엘리베이터를 보지 않는 것. 내 발이 시려지고 내 손톱과 내 머리카락 그리고 내 그림자가 싫을 때가 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싫을 때가 있다. 하지만 멋진 일일 거야. 한 송이 자른 백합으로 법원 직원을 놀라게 하고 따귀를 갈겨 수녀를 죽이는 건 말이야. 참 근사할 거야. 푸른 칼을 들고 그를 헤매며 내가 얼어 죽을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건 말이야. 시가 참 멋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막 비명지르고 칼을 들고 이제 막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에서는 우리 고통을 다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지 어때요?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표현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이분법을 넘어선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분법을 넘어선 마음을 만드는 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현대 예술은 괴기스럽고 막 폭력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이 인류를 고난을 할 때 예술은 나의 괴기스러움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예술이 괴기스럽고 막 무시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합된 이양대립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